언제부턴가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몸에 힘은 빠지고 머리카락은 푸석해지고 거기다 자주 빠지진 않나요? 예전에 비해 유독 피곤하고 기력이 없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에만 특별히 따로 챙겨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단백질을 그보다는 좀 더 높은 대우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돼 있을 만큼 단백질은 신체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피로감.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은 단백질 결핍의 가장 초기 증상입니다. 하루 동안 단백질을 안 먹거나 적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거나 피로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단백질 결핍이 이어지면 신체는 충분한 단백질을 마련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피로해지고 허약해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음식들을 주로 먹는지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몸이 피곤하면 내가 왜 피곤하지? 하고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늘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어 라고 말하며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체 증상을 나이와 연관짓는 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같이 해결해 보아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스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 쇠약해지고 느려지며 노쇠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된다.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선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이들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아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며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살아가지요. 세 번째, 근육량 감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몸에 기력이 없고 손에 힘이 잘 안 쥐어지는 등 근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하지무력감으로 걸을 때 순간 다리 힘이 풀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력이 안 좋아졌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전과 다르게 피곤해집니다. 이러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는 노년층에게 훨씬 더 쉽게 일어납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에게서 근육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단백질 섭취가 노년기에 오는 근육 퇴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체중은 줄어드는데 옷은 여전히 딱 맞다. 지방 대신 근육량이 줄면 체중이 줄어들어도 전혀 살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체중은 점점 줄어드는데 눈으로 보이는 신체 변화가 없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아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살은 안 빠지나요? 단백질이 신체 내에 부족하면 근력 운동으로 분해된 근육 세포가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가 빨리 고프거나 단 게 너무 당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단백질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고 포만감은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것을 덜 먹기 위해선 식사마다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푸석푸석해지는 피부.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일일 권장량의 절반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탈모나 기미가 있거나 조기노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칼로리 및 저단백 식단에서 탈모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건강한 모발, 피부, 손톱을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므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잘 빠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진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점검해주세요. 여덟 번째, 면역력 저하. 단백질은 면역 체계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 결핍 증상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입 주위에 물집이 잘 생기거나 입안이 잘 할 수 있으며 대상포진 등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감기가 며칠째 안 떨어진다면 단백질 부족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러나는 증상 외에도 단백질 결핍은 노년 시기 골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있는 노인 환자는 골절이 없는 환자에 비해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꼭 필수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단백질 결핍이 지속되면 지방간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형태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이니
지방간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체에 중요한 단백질을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총 20종류가 있습니다.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 주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며, 그 후에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들 아미노산은 혈액, 조직, 근육, 면역체계 등 우리 몸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단백질 부족 증상은 어떻게 없애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러 요인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단백질 권장 허용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 60kg라면 최소 매일 단백질 48g은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연령이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노년일 경우 이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60대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1kg당 1.2g에서 1.5g은 드셔야 합니다. 60kg이라면 최소 72g은 드셔야겠지요? 그럼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식품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들 식품을 고단백 완전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닭가슴살 한 덩어리에는 약 25g이, 연어 100g에는 2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류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부 100g에는 8.6g의 단백질이, 오징어 100g에도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개, 새우 등에도 단백질이 풍부하며 그릭요거트 100g에도 1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을 만큼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릭요거트는 과일과 함께 먹거나 요리에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최소 30g 섭취한다면 단백질 결핍 증상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몬드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끼 식사를 따로 골고루 챙겨 먹기가 어려울 때는 단백질 파우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단백질 함량이 다 다르니 살펴보고 구매해서 드세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량만 지키면 될까요? 섭취한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므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백질 흡수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천천히 씹기. 음식을 꼭꼭 천천히 씹어 먹으면 씹는 동안 침이 단백질을 더 작게 분해하기 때문에 단백질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식습관입니다. 꼭 최소 30번은 씹어 드세요.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먹기. 장 건강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설합니다. 특히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끼니 때마다 김치와 된장을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은 소화 요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끓여 드시면 안 되고 생으로 쌈채소와 드세요. 이 이외에도 키위, 파인애플, 생강차, 소량의 꿀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요소인 프로테아제가 풍부하므로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들 음식은 소화요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요소는 열에 약하고 온도 변화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B6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주요 역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6는 이미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 닭가슴살, 두부에 풍부하며 일상적으로 먹는 바나나와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히 일일 권장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비타민 B6가 결핍될 일은 거의 없으니 영양제로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비타민 B6를 장기 과잉 복용하면 빈혈이나 말초 신경장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타민 B 영양제를 드실 때 비타민 B6가 들어가 있지 않거나 일일 섭취량이 100% 이상 넘지 않는 걸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로 요거트나 견과류 혹은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단백질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데 왜 인바디 검사만 하면 단백질 부족으로 나오냐고요? 단백질을 권장량 이상 먹고 있는데도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나온다면 그건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체성분에서 단백질은 주로 근육의 분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 부족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라 생각하여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단백질 부족 증상을 잘 알아두셨다가 부모님이 오늘 알려드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평소 단백질을 풍부하게 드시는지 꼭 여쭤봐 주세요. 여러분, 잘 먹는 것은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골고루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삽시다. 저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파이팅!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식습관,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